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지난 잭슨홀 미팅에서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긴축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 하는 다소 매파적인 발언이었지만 어찌 보면 이 정도는 시장이 예상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추가 금리 인상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전일 미국 시장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번 주 후반에 예정되어 있는 경제 지표를 좀 주목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개인 소비 지출과 고용 지표 발표를 앞두고 이번 주 변동성이 다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러한 지난 글로벌 흐름 덕분에 우리 양시장 오늘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이번 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좀 보여지니까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오늘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양시장 오늘 빨간불을 켜며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0.76% 상승하면서 2,538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장 초반부터 이 상승세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그렇다면 수급 동향은 어떻게 보여질지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동반 매수세가 확인이 됩니다. 각각 527억 원, 143억 원의 매물을 좀 담아내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 오늘은 덜어냅니다. 554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역시나 오늘 빨간불을 켜고 출발을 했는데 그 상승세 계속해서 지켜줍니다. 0.48% 상승하면서 903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은 어떻게 될까요?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805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도 덜어냅니다. 771억 원의 매물을 출회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는 좀 매수세를 보이나 싶었는데 이렇게 매물을 출회하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그래도 월요일 좀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종목을 내 포트에 담아볼까, 어떤 전략을 이어가야 할까 참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오늘도 이 반도체 관련주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생산하는 대기업에서 하반기에 설비 투자를 좀 대규모로 늘리겠다라는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 수익성 그리고 매출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전망이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종목들 가운데 오늘부터 집중해보면 좋을 종목,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만나보겠습니다. 자, 잭슨홀 미팅이 끝났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별말 없을 거라 그랬죠. 특별히 뭐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거 위주로 얘기가 될 거다. 그럼 기존에 있었던 얘기가 뭐냐? 기존에 계속 하는 얘기 있잖아요. 금리 인상할 수 있다. 그다음에 뭐 긴축할 수 있다. 근데 그 얘기는 작년부터 했던 얘기고. 근데 그런 얘기 하면서 자꾸 말 바꾸기 하잖아요. 그렇게 했다가 미국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또 내년에는 금리 인하할 거다. 그다음에 금리 동결이다. 뭐 이런 얘기. 그래도 또 지나면 또 금리 인상할 거다. 또 긴축할 거다. 여전히 뭐 물가는 높다. 뭐 이런 얘기 또 나오고. 그러다가 또 좀 시간이 지나면 아니다. 우리 미국은 할 수 있다. 우리 미국은 과거에 있었던 물가 안정세로 돌아갈 수 있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며 화이팅 막 그러면서 막 그럴 거라 그랬죠. 그거 봐요. 딱 그렇게만 얘기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 나오니까 시장에서 뭐 그냥 별말 없네. 원래 늘 했었던 얘기 했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미국 시장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역시 미국 시장은 나쁜 흐름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그래서 전날 엔비디아는 소폭 하락했는데 아마 콜옵션을 많이 샀던 부분들에서 매물 소화인 것 같고 대부분의 반도체 업종들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국내 반도체주들은 오늘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거는 없어요. 오히려 오늘 강하게 움직인 쪽은 중국 소비주, 화장품, 카지노, 여행, 호텔, 그다음에 원전 테마, 방산주도 좀 움직임이 좀 갑자기 강해졌고, 그다음에 2차 전지 등 다른 쪽에서 순환매가 나오고 일단 제약주는 좀 약한 것 같고 반도체주들은 오늘 그냥 중립기어입니다. 중립기어로 놓고 뭐 올라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전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빠질 것도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지수를 볼게요. 자, 코스피 지수. 코스피 지수는 여기를 돌파하기가 조금 부담이 될 거예요, 지금은. 왜냐하면 미국 시장도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미장도, 나스닥도 여기 돌파가 아직 안 됐고요. 다우존스도 돌파가 안 됐고. 그러니까 조정받고 여기 박스권에서 있으니까. 근데 미국의 그 악재는 대충 불확실성, 악재보다는 불확실성이 사라졌으니까. 미국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내년에 금리 인하할 거라 그러잖아요.
뭐 믿어줘야죠 뭐. 내년에 계속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를 계속 지금 몇 번을 들었습니까? 한 50번 넘게 들은 것 같은데. 미국에서 내년에 금리 인하한대요. 1분기 중에 한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의 의견은 아니에요. 그냥 미국 안에서 뭐 연준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분위기라든지 봤을 때서는 뭐 이 정도 상황이면은 뭐 물가도 조금씩 잡히는 것 같고 뭐 특별하게 뭐 그렇게 나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9월 달도 금리를 동결을 할 거고 그다음에 오늘 연말까지 9, 10, 11 뭐 계속 연말까지 금리 동결로 갈 거라 그러는데 우리가 반기는 소식은 이제 드디어 금리 인하를 내년에 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미국의 얘기가 반기는 거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이제 믿어지게 돼요. 그래 진짜 내년에 잘하면 이게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고 계속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런 근거들을 얘기하잖아요. 물가가 잡히고 있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뭐 등등. 그리고 산업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도 그쪽 과거의 100년 전과 최근에 10년 전과 그래 앞으로의 10년, 20년의 산업이 바뀌잖아요. 인공지능, 반도체, 그다음에 농장 같은 경우들도 과거에서는 인간이 들어가서 다 하거나 그랬지만 요즘에는 로봇들이 하고 그다음에 공장 져가지고 지하실에다가 비트로 쬐가지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어쨌든 많은 공법들과 기술들이 많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이제 앞으로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잉여 생산물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많이 남게 되면 산업도 많이 바뀌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게 4차 산업혁명 이후에서 뭐 4.5 뭐 산업혁명이 됐든 5차 산업혁명이 됐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해놓고 금리 인하도 하고 그쪽으로 뭐 육성하겠다고 미국에서 양적 완화 돈을 풀어놓게 되면 미국은 또다시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내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돈을 풀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일단 그거를 믿어주자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래 내년 미국에서 금리 인하하고 양적 완화도 하고 돈을 싹 다 풀어주고 그다음 선거를 앞두고 또 미국 시장 또 땡겨 올리고 그러면 미국 시장 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라고 박수 쳐주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반의 반만 쫓아가줘도 지금보다는 좋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반도체 섹터들은 좀 만만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한 섹터들은 뭐 2차 전지, 원전 테마, 방산주 그리고 지금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지금 오늘 굉장히 약해요. 많이 올라가서 그런지 몰라도 양자암호 관련주들도 연일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 애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좀 불안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의 영역은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정말 조금 있죠. 1억 기준으로 500. 1억 기준 500 살아도 되잖아요. 나머지 9,500만 원으로 딴 걸로 들어가서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실체가 있는 것들, 뭐 실체가 있는 것들은 뭐 반도체도 그렇지만 방산주도 실체가 있는 거고요. 원전 테마도 실체가 있죠. 원전 해체 관련주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뭐 2차 전지도 실체가 있고 해서 실체가 있거나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거나 앞으로 기대가 훨씬 더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섹터들로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오늘 또 낙폭과대주, 패턴주 뭐 매매 공략할 수 있는 종목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어떤 종목인지는 자주 봤을 종목이에요.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정말 테마 장세, 순환매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바이오, 원전 테마주들이 정말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에 비해서 반도체주는 아직 좀 덜 움직이나라는 싶은 흐름이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낙폭과대 종목들 공략해 볼 수 있게 잠시 후 표적 종목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방송 계속해서 함께 하시다가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번호 023153 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 더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종목 상담에 앞서서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종목은요. 바로 신성 ENG입니다. 이 종목 어떤 지점에 진입하시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반도체 관련주인 신성 ENG를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지난주부터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었던 종목이어서 오늘은 또 어떻게 공략하시면 좋을까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전문가님, 신성 ENG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자,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신성 ENG를 얘기해드렸고 8월 8일 날인가도 한번 얘기해드렸던 종목인데 일단은 한 번씩은 다 수익 달성이 됐던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드렸을 때서는 가격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가지고 나왔는데 수급이 좋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고요. 외국인들이 조금 팔긴 했지만 기대관들이 그동안 샀던 물량들이 있어서 그래서 매수 물량들을 봤을 때서는 이거는 또다시 한번 그래서 시장이 불확실성이 사라졌죠. 미국 시장이 혹시나 급락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사라진 장이기 때문에 종목들이 웬만하면 폭락이 없고 최근에 많이 조정을 미끄러졌던 종목들이 반등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갈 거냐. 화장품주들은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조정받아 최근에 한미일 협상 때문에 또 중국이 약간 삐져가지고 그래갖고 흔들렸다가 지금은 다시 거길 돌파하고 넘어가는 거 보고 시장은 또 순환매라든지 또 패턴주들이 움직이겠구나. 그래서 오늘 신성 ENG를 지난주 금요일 날 이어서 또다시 한 번 더 가지고 나왔으니까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표적 종목으로 계속해서 집중해보던 종목입니다. 신성 ENG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다시 한번 잡아주셨는데요. 특히나 수급이 좀 좋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또 한번 상승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점에서 진입할 수 있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저희는 지난주 표적 종목부터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에 유닛 테스트 14,000원의 매수가에 공략을 해봤는데요. 이 지점에서는 아쉽게 수익률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화요일에 공략해본 네이버 22만 원의 매수가에서 6.82% 수익률 달성을 해줬고요. 그리고 수요일 하나마이크론 역시나 흐름이 좋았습니다. 19,000원의 매수가에서 6.32%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LB세미콘 7,080원의 매수가로 집중을 해봤고요. 금요일에 신성 ENG 2,700원의 매수가에 공략을 해보면서 1.30%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은 965.50% 달성을 해줬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의 표적 종목을 지난주 금요일부터 조금 더 집중해보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기점으로 또 수익률을 만들어냈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는 흐름이 좀 등락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오늘은 좀 어떻게 집중해보시면 좋을까요? 자, 일단 전일 있었던 표적 종목 일단 신성 ENG부터 볼게요. 일단 또 다시 또 얘기하겠지만 지난주 들어올 뻔했었어요. 2,705원까지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정받으면은 좀 싸게 공략시키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오늘 미국 시장이 이제 양호하게 끝났고 가격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니까 이따가 가격 전략 좀 드릴 거고요. 자, 급등명중 종목도 다 신성 ENG인데 오늘 신성 ENG 위주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이게 이제 눌림목 패턴인데 앞전에 여기서 만들어 놓은 박스권 이게 바닥은 아니에요. 완전 바닥은 아닌데 그렇다고 고점도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고점도 아니고 바닥도 아니고 그래서 패턴주예요, 패턴주.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원래 이제 태양광 섹터, 반도체, 장비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근데 기가 외국인들이 요즘에 좀 많이 샀길래 아 이거는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패턴이다. 수급이 괜찮으니까 안전하고 그리고 전날까지 여기 보면은 기관들이 계속 사 모으죠. 금융투자도 계속 사 모으고 있고 투신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도 매수가 들어옵니다. 외국인들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단타 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단타 치는 데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전에서 올해 4월 달에 드렸을 때 기준으로는 68.7%. 전날도 돌파할 뻔했어요. 근데 따라가지 말라 그랬죠. 따라가지 말고 흔들 때 2,700원 정도에서 사자라고 얘기했던 게 지난주 금요일 날에 얘기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자 8월 8일 날에 드렸었는데 그때도 2,700원에 동일한 가격대에 드렸었는데 2,700원에 들어간 사람들 기준으로는 14%의 수익이 났다가 지금 다시 밀린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로는 재밌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시장도 앞으로 계속 우상향을 하거나 내년에 미국 금리 인하하면 할 거라 그러잖아요. 믿어줘야죠. 뭐. 내년에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기술주들, 반도체 관련주들 내년에서는 헐헐 날아다니겠죠. 뭐 제2의 무슨 뭐 엔비디아가 나올 뭐 다른 뭐 ILM이 이제 상장을 이제 9월달에 한다 그러니까 뭐 걔네들이 시가총액이 처음에는 뭐 90조였다가 나중에 120조, 150조, 뭐 200조, 뭐 500조 그 한 5년 지나면은 갑자기 뭐 테슬라처럼
몇백 프로, 몇천 프로 막 수익 나가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반도체 붐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바닥에 있던 신성이엔지도 그렇고 대부분의 반도체주들이 지금은 웅크리고 있지만 나중에 우상향으로 이쪽으로 가겠죠. 이쪽으로. 여러분들도 그렇고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돌도끼 들고 원시 생활하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반도체의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고 계속 그쪽으로 이슈가 막 나오고 그러면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그냥 단타 치는 것 뿐입니다. 이걸 뭐 지금 당장 들어가서 확 올라가기보다는 안전하니까. 어차피 기가 외국인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니까 흔들려봤자 다시 올리는 그런 종목에 반복되는 종목이니까 거기서 계속 사고 팔고 여기서 계속 돈 버는 거예요. 계속 10% 왔다 갔다는 잘 하니까. 그래서 자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신성이엔지 다시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현재 가격 2,725원인데 일단 현재 가격 매수가 되고요. 2,700원 정도로 내려올 때도 계속 매수가 됩니다. 근데 지금 2,725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고 지수도 지금 잘 안 빠진단 말이에요. 잘 안 빠지죠? 그리고 오늘 미국 시장이 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그때에서 2,550. 미국 시장이 또 반등 나오면 2,570. 미국 시장이 반등 나오면 반등 나올수록 우리나라 지수는 2,600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이런 모양들이 나올 텐데 그러면 이렇게 바닥에 있는 패턴주들은 일로 세게는 안 떨어질 것 같고 뭐 2,700원 여기 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위로 한번 튈 겁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그냥 단타 쳐주면 돼요. 누구 믿고? 기관들하고 금융투자들 사놓은 물량들 믿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8월 달에 매수가 들어와 있는 물량이 좀 더 많아서 걔네들도 그거 어쨌든 비싸게 팔아먹으려면 들어줄 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타 종목으로 오늘의 표적 종목 신성 ENG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인 신성 ENG 현재 가격으로 공략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매수가로는 2,725원 잡아주셨는데요. 잘 지켜보시다가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방송 계속 함께 하시다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도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오르비텍입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정말 이 방산 관련주들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 오염수가 방류된 이후 이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 판매량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비텍도 이 방사선 측정 관련된 제품이 좀 부각되면서 상승의 힘을 받고 있나요?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해 줍니다. 오늘 정말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상한가까지 돌파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보이는 상황인데요.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는 7,411원에 1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 기세라면 정말 매수가까지 닿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여지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오르비텍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상담에 앞서서 노란톡방도 열어놨으니까 일단 시장 불확실성 사라졌습니다. 내년에 미국 금리 인하 우리가 기대를 해보면서 못 갔던 종목들, 지금 이제 상담해드릴 이제 오르비텍도 마찬가지지만 완전 바닥에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 이슈가 생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줘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죠. 그래서 어떠한 테마가 계속 도는 거예요. 최근에 초전도체 관련주, 맥신 관련주, 과거에 뭐 있었다고 해도 안 움직이다가 갑자기 이슈가 되면서 바닥에서 크게 움직이듯이, 근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시장이 박살이 나면 안 돼요. 지수가 2,000이 깨지고 1,800이 깨지고 1,700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테마가 뭐가 좋다고 해서 올라가느냐? 절대로 안 올라가. 모든 테마는 그냥 마이너스 80%로 수렴 깨져버려요. 다 마이너스 80%, 90%. 그러니까 1억이 1,000만 원 남겨놓고 다 까먹는 거예요. 다 박살납니다. 어떻게 되면 지수가 1,500개 주고 1,300개 주고 막 800, 코스피가 800으로 내려가면 어떤 테마주도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락장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 오르비테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이 살아있을 때에서 나오는 현상.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청개구리처럼 움직여서 그렇지, 시장만 하락장만 안 만들어진다면, 그러니까 뭐 앞으로 갑자기 막 미국에서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중국하고 핵전쟁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수억 명 막 사망하고 막 이런 엄청난 3차 대전이 일어났다. 그러면 주시장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악재만 아니면 돼요. 지금처럼 미국이 물가가 잡히고 있다. 물가 2%대로 지금 갈 거고, 내년에서는 금리 인하도 할 수 있다.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내지는 뭐 앞으로의 우리 먹거리 시장이 이쪽이니까 이쪽으로 돈을 투입할 거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 말고요. 미국에서 그런 얘기 나오면서 세계 경제가 다들 점차적으로 코로나 악재에서 벗어나면서 다시 살아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전 세계 증시가 막 좋아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그렇게 안 움직이다가 또 가게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계속 떨어져 있다가 바닥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은 다른 나라보다 못 가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도 작년 10월 달 기준으로 우상향 반등을 주고 있는 상승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돈방석에 앉는 상승장이지만 우리나라는 잡주 테마주를 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버는 이상한 도박장이 돼버린 것뿐이지, 우리나라 시장도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승장은 맞습니다. 일본은 여기를 뚫어버렸죠. 33년의 고점을 뚫어버린 거고, 미국은 이미 뚫었는데 또 뚫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고, 유럽도 이미 뚫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억울해서 아주 징글징글하게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우하향으로 혼자 1,500 떨어지고 있고, 미국 시장 우상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혼자 1,000 깨지고 있고, 이런 거는 아니니까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진짜 금리 인하를 미국에 단행을 하고 돈을 풀고 새로운 산업에다가 돈을 풀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또 미국도 땅덩이 넘잖아요. 뭐 그런 어디 뭐 개발하겠다 하면 또 모르죠. 무슨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하여튼 이런저런 이슈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종목들이 최근에서는 이제 후쿠시마 관련주들이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데, 자, 7,400원에 물려 있는 부분들은 제가 작년에서도 이걸 상담을 했었을 거예요. 몇 번. 길게 보면 이슈가 되게 되면 거래가 실리면 다시 또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거래 한번 실렸죠? 지금도 실리고 있죠? 아주 좋은 현상이고요. 바닥에 있는 종목이 거래가 실린다는 것은 누군가가 밑에서 열심히 사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이슈도 그렇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전기도 마찬가지죠. 전기도 이제 모자르고 그러면 뭐 전기 가격을 계속 올릴 수는 없으니까 그걸 낮추기 위해서 또 원전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소형 원전이라 그러죠. SMR. 뭐 이런 이슈도 여전히 존재하고 살아있는 경우고, 근데 이제 원전 해체 관련주 쪽인데, 기존에 했던 것들 전화 쓰니까 또 해체하는 것도 이슈가 있을 수 있고, 근데 이래저래 이슈들이 지금 많으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또 원전에 대한 이슈가 많으니까 수익으로 도달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냥 가져가세요. 어차피 물려 있는 거면.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면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고,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또 낮추면 됩니다. 그동안에는 거래가 없었을 때에서는 계속 떨어지니까 추가 매수해봤자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해서 의미가 없는 6개월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올해 6월 12일서부터 거래가 실리면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고, 그 조정받을 때 여기서 추가 매수했었으면 좋겠지만,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거고, 했으면 좋았던 거고, 안 했어도 상관이 없다. 아직도 바닥에 있으니까 조정받을 때 추가 매수해서 수익권 이상으로, 아직 이슈는 풍부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살아갈 뭐 100년 동안 안에서 원전 이슈 없겠어요? 있으면 있었겠지? 그러면 바닥에서 충분히 탈피할 수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가온칩스 33,000원에 네. 40%. 33,000원에 40%. 네네네. 사신 지는 한 2달 정도 되셨나요? 네네, 그 정도 됐는데, 그때 그 5만 원 넘어갔을 때, 네.
그 한번 이게 상담을 한번 했더니 가져가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나 더 막 떨어지네요, 들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자 차트를 보면 그때 가져가도 되는 이유는 네. 여기를 돌파를 했고 이 음봉이 떨어지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음봉이 나오는 날 물어봤으면 일단 절반을 팔라고 했을 거예요. 아,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시그널은 거기서 아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받기 시작하게 되면 절반을 팔고 이런 얘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뭐 네. 계속 가져가도 되긴 돼요. 아, 그래요?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제쯤이면 이제 끝나냐면 네. 미국 시장이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급락을 하면서 2천이 깨진다. 뭐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모든 종목들이 뭔가 큰 악재가 나와서 빠지는 거거든요. 네. 갑자기 뭐 옆에 있던 이탈리아가 또 그리스가 또 망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독일도 망한다. 영국도 망한다. 미국도 캐나다가 망한다. 그러면 이제 미국도 이제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뭐 브라질이 망한다. 뭐 그러면서 전 세계 뭐 나라들이 갑자기 막 망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종목들은 다 박살이 나게 되니까. 근데 지금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 얘기가 없고 네, 세계 경제가 네, 다시 네. 좋아진다. 뭐 반도체가 좋아진다. 그래서 얘도 이제 IT 부품주들 섹터들의 흐름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도 좀 눌렸다가 다시 고점을 돌파하면서 53,500원 또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상은 그렇게 하는데 아, 네. 근데 여기 8월 달 초에 여기서 조정받을 때 요때에서 좀 절반만 팔았으면 지금 다시 추가 매수 뭐 하고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네네. 그래서 끌고 가도 괜찮고 만약에 조정이 또 무서우면은 또 고점으로 올라갈 때 또 절반을 팔고 내려올 때 다시 사고 근데 이거는 끌고 가는 종목이에요 얘는. 아, 네. 얘는 이제 끌고 가면서 우상향으로 계속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모르죠. 얘가 계속 올라가면서 제2의 에코프로가 될지도 모르죠.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아, 네네. 네, 제2의 에코프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네. 지금 33,000원이지만 에코프로 제가 2만 원대 얘기했을 때도 요랬거든요. 네. 에코프로 요런 모습에서 조정받을 때 사라 그게 딱 그때가 2만 원대였어요. 근데 그게 150만 원 같단 말이에요. 에코프로. 딱 요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한 차례 이렇게 크게 상승한 다음에 저 좋은 종목이 조정받고 있길래 여기서 그때 에코프로 BM인가 에코프로인가 2020년도 여기 한 차례 올라가고 나서 에코프로 BM인가 보다. 하여튼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조정받을 때. 에코프로 BM 보면 여기 위치에 보면 올라갔다 이렇게 조정받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온칩스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이거보다는 더 네. 올라가지 않을까 가온칩스. 네. 그래서 만약 비중이 많으니까 불안하시면 다시 5만 원대로 올라오면 비중을 조금 줄였다가 다시 뭐 내려올 때 사시거나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갖고 가셔도 된다 말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가온칩스 이 종목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보유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5만 원대에서 비중을 조금 줄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언제든 고민이 된다 하는 점은 지금처럼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HLB 생명과학입니다. 매수가는 14,500원에 비중이 좀 높으세요. 50% 보유하고 계신데 이러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최근에 이 수익성으로 좀 고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큰 이슈가 발생해서 반등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는데요. 아직은 좀 그리 큰 힘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자회사와 소규모 합병은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렇게 큰 반등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은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0.23%의 상승세. 좀 어디까지 힘을 내줄까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자, 14,500원에 사셨으면은 거의 자, 일단 차트를 먼저 볼게요. 완전 고점은 아닌데 그래도 고점이죠. 여기서 바닥에 있다가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뭐 난리 치면서 올랐던 이제 코로나 때 제약주들이 10배 이상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배 비싸게 주게 사게 된 게 2만 원대짜리. 그나마 조금 싸게 내려왔다고 샀는데 종목들이 10배 가까이가 올라갔으니 대부분. 얘가 10배 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얘는 10배는 안 갔는데 한 600%는 갔네요. 코로나 때 이후에서 600% 갔고 지금 이게 추세가 지금 깨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아직은 박스권을 유지하겠다라는 모양은 있는데 이거마저도 깨져서 내려가게 되면 얘가 잠수를 탑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약주들하고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왜냐면 다른 제약주들은 올라갔다가 많이 빠졌다가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랩지노믹스도 그렇고요.
이런 애들은 그동안 많이 빠졌다가 이제 들어올리는 이런 형태들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애들에서 흔들리기 때문에 패턴이 틀려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14,500원에 물려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물타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물타기도 안 되는 게 지금 이 모양은 오르비텍의 이때 모습이 아닌가. 오르비텍은 이제 원전 해체 관련주 쪽인데 오르비텍의 한 이때 모습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볼 때. 근데 지금 오르비텍도 작년에 이렇게 흔들리고 6월 달 기준으로 해서 계속 떨어졌었죠. 계속 떨어졌으니까 이런 흐름이 좀 필요해요. 이 정도의 이제 조정 기간과 뭐 가격 조정, 시간 조정 둘 다 필요해 보입니다. 가격 조정은 더 빠진다라는 얘기고 시간 조정은 시간이 더 걸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만큼 떠 있는 종목이라서 가격 조정을 얼마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시간 조정이 좀 더 필요해 보이니까 이거는 그냥 뭐 없다 생각하고 그냥 장기적으로 묻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세게 떨어지면 2,500원, 적당히 떨어져도 7,000원, 5,000원 정도는 생각을 하고 보유해야 되지 않나. 근데 이 얘기들이 취소가 되려면 중간에 거래가 실리면서 살아나겠다고 이렇게 갑자기 급반등하는 굉장히 강력한 요런 거래에 실리는 강력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게 없으면 그냥 계속 설설설설설설 떨어지면서 오르비텍이 그랬어요. 1년 동안 설설설설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 1년 지나니까 이슈가 터지면서 지금 막 움직이듯이 그게 좀 필요합니다. 아마 1년 동안은 오르비텍이 그동안 잠수 타면서 떨어졌던 것처럼 아마 오르비텍 작년에 물려가지고 계속 고생했던 작년도 아니야 2년 걸렸을 거예요. 2년 동안 아마 다 손절하고 다 버렸을걸요. 근데 이슈가 되니까 지금에서는 이슈 종목으로 시장이 가장 뜨거운 종목으로 바뀌었죠. 초전도체도 아닌데 어쨌든 오르비텍이 오늘 24% 강하게 움직여주는 저런 현상들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장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서 소통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 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줬던 신성 ENG 지금 어떠한 흐름일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 2,725원 잡아주시면서 최대한 저점 매수 공략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시간 기준으로 2,735원 지나갑니다. 오늘 이 종목 그리고 시장의 흐름과 함께 살펴보시면서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양시장 지금 시각 상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장 초반과 마찬가지로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지수를 견인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0.77% 상승하면서 2,53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은 어떻게 보여질까요? 1위부터 5위까지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대형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은 그리 강한 흐름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0.45%, 0.17%의 약보합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은 이 포스코홀딩스 흐름이 좋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지난주부터 좀 꿈틀꿈틀거리는 상승세가 확인이 됐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 확실히 강세가 확인이 되네요. 2.77%의 상승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세로 지수를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0.47% 상승하며 903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총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종목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에코프로는 하락세가 확인이 됩니다. 0.29%, 0.48%의 낙폭이 체크가 되고요. 포스코 DX는 오늘도 상승을 하네요. 지난주부터 이 코스피 이전 상장 소식의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그 상승세 이어가면서 3.6% 상승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LNF 역시나 오늘 강력한 흐름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양시장 그래도 빨간불 잘 지켜주면서 우리 시장 개장한 지 1시간 24분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 안에서 어떤 또 특징 있는 움직임이 있을지 특별한 종목들 전문가님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보니까 이미 아침에 얘기했던 섹터들은 그대로 강하고요. 중국 소비주들 여전히 계속 강하고, 그다음에 방산주 강하고, 원전 테마 강한데 뭐가 또 굉장히 강하냐면 조선주, 철강주, 건설주가 강합니다. 일단 순환매로 보여요. 그동안 많이 빠졌고 못 갔기 때문에. 그래서 뭐만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냐면 제약주하고 IT가 왕따를 당합니다. 왜냐면 제약주하고 IT가 움직이게 되면, 자, 지수를 볼게요. 지금 건설주도 움직여요. 지금 건설주가 상당히 강하게 지금 뭐 8% 현대건설인가요, 저놈이? 현대건설기계인지 현대건설인지 8%가 올라가는 게 있는데 현대건설 그렇죠. 현대건설 8% 올라가고 뭐 나머지들도 강해요. 지금 건설주 강하고 조선주들도 하나오션 8%, DH 한국조선해양 6%, 현대비포조선 6%, 삼성중공업도 4%. 기계주들도 3%대 강세고 HDS 엔진도 4%대 강세고 철강주도 다 강세고 이렇게 다 강세를 주면 삼성 엔지니어링도 5% 강세고 그러면 지수는 폭등을 해야 되는데 지수가 못 가죠 많이.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근데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도 박스권을 돌파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상방으로 가겠다 의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 혼자 급발진 못합니다. 미국도 못 올라가고, 일본도 저렇게 급등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 세계 증시 꼴등 증시인데, 우리나라 시장 혼자 이렇게 급등하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꿈에서는 나오는, 왜냐면 몇 년 동안 계속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이 실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실망감을 깨고 얘네들이 정말 대견하게도, 그래, 우리나라 갑자기 코스피가 전 세계의 일본 시장을 뛰어넘고, 미국 시장을 뛰어넘으면서 우리나라만 혼자 3% 급등하겠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한두 번 얘네들이 뻥을 쳐야 우리가 믿어줄 텐데 한두 번이 아니고 벌써 우리가 이거를 몇 번 당했습니까? 한 100번, 200번은 당한 것 같아요. 미국 시장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뭐 우리나라 시장 뭐 비하하는 게 아니고 한두 번 안 올라갔어야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박스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오버한 거죠. 미국 시장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자, 일본 시장도 잠깐 볼까요? 일본 시장은 뭐 돌파가 됐나? 얘도 돌파 못했단 말이에요. 얘도 돌파를 못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혼자 돌파를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IT랑 제약주를 눌러버려야 돼요. 누른다는 얘기예요.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지금 제약주 갖고 있거나 IT 갖고 있는데 왜 안 갈까? 왜 빠질까? 다른 나라 시장과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빼는 겁니다. 대신에 뭐를 올렸어요 지금? 조선주, 철강주, 건설주 뭐 이런 애들을 지금 아주 강하게 2%도 아니에요. 8%, 6%씩 지금 강하게 땡겨 올립니다. 근데 이걸 왜 좋은 현상이라고 얘기하느냐. 지수가 올라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지수가 2600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가고 싶은데 못 가게 줄로 묶어놓는 거죠. 못 가게 계속 내리는 겁니다. 너 올라가면 안 돼, 올라가면 계속 내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 내리고 있는. 그러니까 웃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못 간 거 따지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결국 이 순환매는 또 돌 거예요. 어디로. 이제 조선주, 철강주, 건설주가 지금 강하게 하루 이틀 움직이다가 얘네들이 다시 소강 상태로 바뀌면 그러면 뭐 화학주로 순환을 하든 제약주로 순환을 하든 뭐 IT로 순환을 하든. 근데 IT도 못 갔기 때문에 IT로 순환을 하겠죠. 미국 시장도 똑같고 일본 시장도 똑같고 아직 돌파가 안 됐으니까 얘가 돌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 시장 2,600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은 오늘 건설주들 뭐 이렇게 뭐 삼성중공업부터 해서 이렇게 움직인 애들이 뭐 하루 이틀 올라가다가 애들이 주춤하면 또 순환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순환매 위주로 공략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오늘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가지고 면세점 관련주도 굉장히 강해서 급등 검색기에 지금 바닥에서 무슨 종목이 움직이는 게 지금 잡혔냐면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이 잡혔는데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이런 흐름들이 나와야 바닥을 탈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봐보세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 개인들의 기억 속에서는 2021년도에서 아마 지워졌을 겁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고점 물렸던 사람들도 욕만 그렇죠? 욕만 며칠이야 이게? 한 대충 1,500일 정도? 한 5년 동안 맨날 욕만 하다가 지금 아마 쳐다보지도 않을 종목일 것 같은데 근데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거래가 실리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 대부분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바닥을 탈피하기 위한 흐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전에 뭐 종목 바닥에 있는 것들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바로 이런 모양들,
이런 모양들이 나와야 이게 이제 우상방으로 22,000원을 가든 24,000원을 가든 갈 수 있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 쪽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 지금 화장품들이 강하니까 그래서 오늘 특징주로 급등주 검색기에 장대 양봉에 거래 실리는 이런 모양이 나왔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조정받을 때 사봐도 될 만한 이제 바닥주니까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상담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지금 박스권 장세를 탈피하고 상승이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 순환매 테마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독 더 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대비해야 할까 고민이 된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이 종목에 대한 더 단단한 전략을 위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엠플러스입니다. 엠플러스 매수가는 18,0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2차 전지 장비 관련주죠. 최근에는 이 2차 전지 제조 설비 공급 계약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3.94%의 상승폭을 만들어내면서 매수가를 향해서 좀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조금 더 상승해 줄 수 있을까요? 매수 가격이 조금 비싸서 문제지 바닥에 샀었으면 그냥 끌고 가도 될 만한 종목인데 자, 차트 볼게요. 18,000원이면 작년에 물린 거예요. 작년에 장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때 장 안 좋은데 뭐하러 여기서 올라갈 때 고점에 사가지고 고생을. 이때가 8월 달이니까 제가 작년에 계속 하락장이라 그랬어요. 1월 달서부터 작년 계속 하락장 시작이다. 하락장이다. 중간에 반등 주면 단타만 쳐라.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달서부터 이제 바닥이 나왔던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하락은 더 이상 안 날 거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상승장이 될 거다라는 얘기는 올해 1월 달이니까 3월 달서부터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박스권장으로 바뀔 때서부터 이 종목들을 공략했다면 지금 수익으로 했을 텐데 장이 계속 하락장이고 저는 지수가 2,000도 깨질 걸로 예상을 했었어요. 이때 당시 8월 달엔. 지수 2,000도 깨지고 뭐 재수 없으면 1,600도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근데 미국 시장이 살려놓은 거죠. 미국 시장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그런 위험을 여기서 벗어난 건데 그러니까 매수했던 자리랑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시장이 안 좋으면 이렇게 사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러면 이제 그건 뭐 지난 일이니까 그래서 좀 비싸게 샀다가 물렸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올라올 거냐 물어본다 그러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다시 살아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건설주, 철강주, 조선주 6%, 8% 강하게 올라가는 것은 지수가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순환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수가 급락이 없고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오고 패턴주가 살아나고 그러면 얘도 우상향으로 이렇게 정배열로 가져가면서 얘들도 다시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어 보이니까 더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시간은 조금 걸리겠죠. 한 달, 2달 정도는 걸리겠지만 18,000원대 올라오면 다시 상담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조정받으면 13,000원대로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도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방송 즐겨보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시장이 좀 살아나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 줘야 돼요. 그래야 방송도 재미있고 뭐 주식하는 사람도 재미있을 텐데 장이 안 좋을 때는 너무 재미없는데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올라가야 되는데 자 어떤 게 또 걱정이 되거나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무래 퍼시픽을 네. 제가 11만 8천 원에 10%를 샀어요. 네. 근데 이제 얼마 선에서 팔아야 되나 그 걱정도 되죠. 일단은 수익이 나셨으니까 뭐 손실로 있는 사람들보다는 걱정은 좀 덜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 그렇죠. 15만 원짜리 자 차트를 보면 15만 원짜리가 여기가 이제 경고점 저항이 걸리는 자리예요. 네, 매물대가 15만 원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있는데 이게 시장이 약할 때는 15만 원에 걸리고 떨어지는데 시장이 강할 때는 15만 원을 넘어가고 계속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을 봐야 돼요. 시장을.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2,600에서 걸리는 자리고 그걸 뚫어도 2,670자리에서 걸리는 자리가 나오는데 이걸 뚫어버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뚫는 게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미국 시장이 또다시 신고점 가면 우리나라는 빨리 3,300을 뚫어버려야 되는데 하여튼간 2,700을 뚫는 게 어려운 거는 아닌데 정말 어렵게 움직이는 우리나라 장이라서 그래서 그냥 일단은 15만 원짜리가 강력한 저항대니까 거기서 분할 매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수가
의외로 갑자기 막 강하게 움직이면서 2,700을 쉽게 뚫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건 20만 원 보면 돼요. 20만 원이면 이 대형주가 몇 프로 가냐면은 50%를 갑니다.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쉽게 뚫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장이. 아니, 그러니까 쉽게 못 뚫지만 의외로 뚫어버리면 이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네, 20만 원. 의외로, 그렇죠. 의외로 갑자기 미국에서 내년에 금리 인하 확실하다. 막 얘기를 하면서 돈을 막 풀겠다 하면서 막 선거를 앞두고 막 난리를 치면서 미국 시장 아주 그냥 폭발적인 상승으로. 우리나라는 폭발적인 상승 안 나오겠지만 미국은 폭발적인 상승 나올 수 있잖아요. 선거 앞두고. 내년에. 막 네네. 폭발적인 상승을 하게 되면 그 우리나라 시장도 못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때에서는 20만 원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당장은 이 15만 원이 강력한 저항대니까 거기서 파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이 정도에서 15만 원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지금 수익권역에 계신 상황이어서 어떤 시점에서 실현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전문가님께서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15만 원 선까지 좀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클리오입니다. 클리오 매수가는 23,100원에 1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확실히 이 중국 관광객에 대한 소비가 좀 기대가 되면서 화장품 관련주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3%대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좀 어떻게 기다리시면 좋을까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클리오는 어떻게 보실까요? 자, 얘도 이제 화장품 관련주인데 아까 아모레퍼시픽이 시가총액이 큰 화장품의 어떻게 보면은 얼굴 마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도주. 그러니까 걔가 넘어가야 넘어가는 거예요. 자, 지수가 아니고 자, 차트를 보면은 그러니까 클리오도 이게 여기 바닥에서 얘가 왜 4만 원 가면 안 됩니까?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나라 지수도 뭐 2,800쯤은 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도 여기를 넘어야죠. 아까 전에 상담해 드렸던 아모레퍼시픽도 여기는 넘어가야 되고 한 20만 원쯤 가야 돼요. 그럼 얘가 50% 가면 그러니까 지수가 2,800 가고 아모레퍼시픽도 저기 20만 원 쪽으로 올라가면 뭐 20만 원 아니도 17만 5천 원만 가더라도 가면 얘도 여기를 넘어가서 28,000원, 3만 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도 잘 넘어가고 화장품의 대장도 고점을 돌파하고 넘어가면 당연히 얘도 28,000원, 3만 원으로 가는 건데 근데 앞에 두 개의 전제가 그렇게 됐을 때 얘기잖아요. 근데 지수도 또다시 2,800은 무슨 2,800, 2,700도 못 넘어가고 2,700이 뭐예요? 2,600도 못 넘어가고 또 떨어지고 2,500 가고 2,400 내려가고 이런 상황이 나오면 얘도 똑같아요. 여기를 못 넘어가고 다시 떨어집니다. 근데 매수 가격이 여기 조금 더 올라오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자리니까 아직은 지수가 2,600 돌파한 것도 아니고 2,700 돌파한 것도 아니고 2,800도 간 것도 아니니까 지금 전략은 24,000원을 저항을 두고 그러니까 매수 가격 이상 23,000원에서 24,000원 사이에서는 절반 이상을 팔아주는 게 가장 안전해 보여요. 그러니까 팔아줬다가 다시 조정받으면 또 사고 그러다가 지수가 2,600 넘어가고 2,700 넘어가고 2,800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때 만약에 물량을 갖고 있으면 그때는 그냥 갖고 가도 됩니다. 아니면은 조정받아 있는 상태인데 지수가 2,700 가고 2,800 가고 아모레퍼시픽 계속 올라가네? 그러면 2,400, 24,000원을 넘어간 상태에서 쫓아 들어가도 됩니다. 왜냐면 28,000원까지 가니까. 그러니까 지수에 맞춰서 그다음에 화장품주들의 흐름에 맞춰서 가격 설정을 다시 잘 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은 코앞에 있는 저항대에서 걸릴 가능성이 아직은 높아 보이니까 그래서 수익에서 일단 빠져나왔다가 다시 내려올 때 다시 사고 그래서 길게 볼 때에서는 지금의 흐름이라면 미국이 내년에서 금리 인하한다면서요. 그거 돈 풀 거 아닙니까 또? 돈 풀고 금리 인하하면 미국 다우존스, 유럽 시장, 또 일본 시장 또 고점 넘어가 또 돌파하겠죠 계속.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계속 올라갈 거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는 화장품주도 그렇고 바닥에 둔 종목도 우상향으로 4만 원 갈 수 있다고 보여요. 얘도 클리오도.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기대를 해보면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요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또 내일도 있으니까 상담 아직 못하신 분들은 또 내일 상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지만 노란톡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입장해 주셔서 방송 이후에도 조금 더 활발한 소통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내년 1분기에는 미국 시장 금리 인하 전망이 보여지는 가운데 지난 미국 시장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덕분에 오늘 우리 시장 역시나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이럴 때는 낙폭과대 종목들, 패턴주들을 집중해 보시면서 매매 공략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인 신성 ENG, 이렇게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 보다 더 안전하게 저점 매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 중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드렸던 정보는요,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당사리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 더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